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혁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출석을 했는데요. 지금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트럼프는 이제 바로 취임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트럼프의 측근들이 전해오는 얘기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VOA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만약에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 경우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상 트럼프의 얘기를 하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말이죠. 한국이 만약에 중국 쪽으로 급속히 기울 경우, 만약에 중국의 어떤 사실상의 이 어떤 지배를 받게 될 경우, 미국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쪽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을 포기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유교가 왜 일어났습니까? 유교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 선을 잘못 그어가지고 말이죠, 저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갖다가 지키는 선에서 포기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제 한국은, 남한은 미국의 방위 선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사실상 유교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아니었다면 유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똑같은 만약에 신호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굉장히 바람 앞에 등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나라입니까? 지금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를 굳이 들자면 또 반도체 아닙니까? TSMC라고 하는 이 반도체가 만약에 이걸 포기할 경우에,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갈 경우에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사실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도체가 또 삼성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의 경제적 이유로도 포기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당연히 우리나라를 갖다가 무슨 방위선에서 제외시킨다든가 내지는 우리를 갖다가 또 포기한다든가 그렇게 안 하죠. 물론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잘못된 어떤 신호를 줬을 경우에 이 국제관계가 뒤틀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측에서 만약에 잘못된 신호를 줬을 경우에 미국 측이 또 뒤틀린 어떤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측에서 어떤 신호를 잘못 보내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어떤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 중국에 쉐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재인도 중국에 쉐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과의 그 엄청나게 긴밀한 어떤 그런 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북한에 돈을 퍼줬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근데 실제로 이재명이 800만 달러를 준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돈이 이제 미사일을 만들고 그 돈이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미국이 빡치는 부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듯이 이번에 또 이제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이 한국 정부가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뭔가 또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트럼프 정부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 트럼프의 측근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미리미리 단도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미리미리 경고를 하는 거고, 근데 그 경고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어떤 행보를 보일 때 그 우리나라에게 닥칠 화근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미국 아니래도 뭐 중국하고 뭐 잘 지내면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미국하고 중국의 원거리 외교, 그러니까 미국 반 중국 반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살살 하면 도움되는 거 아니야? 그게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은 하늘과 땅 차이로 중국에서는 얻어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미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수출해서 얻어먹지만 중국은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더 많고 오히려 손해보고 있어요, 중국과의 협력 교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미국과 중국과의 국력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제끼고 중국 쪽으로 붙었다 해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해주고 우리가 안전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누가 봐도 뭐 뻔하게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미국하고의 어떤 동맹 국가들 내지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세계 거의 다인데, 중국하고 지금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몇 나라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나마 좀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제한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중국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는 손해만 보고 뺏기기만 하는 거지 안 된다 이거예요. 미국 쪽으로 기울어야 미국을 위시한 미연맹
국가들 내지는 미 협력 국가들과 지금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외교 지평을 넓히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구축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삐끗해 가지고서 만약에 미국한테 버림받는 국가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야말로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이런 자유 그 다음에 행복 내지는 어떤 평화 복지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2030이 튀어나오는 이유예요. 저는 2030이 튀어나오는 이유를 조그만 어떤 그 미시적인 것 때문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하고 그것도 부차적인 거야. 2030한테는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은 이 보수 정권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그 선봉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선봉장을 잃으면 그 뒤에가 전부 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잃고 대한민국이 저 중국에 복속하는 중국의 시다바리, 저 북한이 중국의 시다바리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될까봐 겁나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30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매우 현실적이야. 원래가 4050은 쓸데없이 말이죠. 잘못된 어떤 전교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념지향적이에요. 손해가 되면서도 마치 무슨 자기들이 엄청나게 무슨 애국 열사나 되는 듯이 독립운동이나 한 듯이 그렇게 이념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2030들은 실리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가까워가지고 북한하고 가까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다 죽자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국 유학도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행도 가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모든 것이 보장된 나라잖아요.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것이 잘 돼 있는 그다음에 치안이라든지 다 잘 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은데 뭔가 지금 이게 잘못 가고 있다. 4050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고 실리적인 생각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즉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못 막아요. 원래 이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야. 사실상 공산주의가 좋으냐 내지는 자유주의가 좋으냐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공산주의 해가지고는 나한테 손해잖아요. 자유주의를 해야 나한테 이익이잖아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시장경제를 지켜야 된다, 한미동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4050은 아무것도 도움도 안 되면서 사실 6070 때문에 4050은 그냥 거기 붙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성공한 세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쉽게 그 위에 세대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공한 세대가 4050이에요. 따지고 보면 6070만 돼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4050은 고생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강의 기적에 어떤 그 열매만 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030이 튀어나오는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30이 결국 이 나라를 갖다가 지금 이제 구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건 2030이고 2030은 그래요. 더 현실적이도 좋아요. 이 나라를 갖다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보겠는데? 이 나라 망하겠는데? 중국 시다발이 되겠는데? 북한의 종속국가 되겠는데? 그럼 푸틴처럼 저렇게 저놈들이 막 전쟁해가지고서 막 그냥 국민들 젊은이들 다 죽이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지고서 만약에 이점이라는 놈이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만약에 된다면 그래 손을 잡고서 또 북한과 손을 잡고서 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그럼 나 어디 가서 죽으란 말이야? 나도 저기 러시아 끌려가가지고서 우크라이나 싸우다 죽으란 말이야? 이런 식의 어떤 현실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2030 더 많이 튀어나와가지고서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렛츠고 파이팅!